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효영입니다. 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녀의 내신 성적 관리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실 텐데요. 이 내신 성적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지필평가도 있지만 이 수행평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녀의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사 학회장이시면서 안산 대부중학교 교사이신 최우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우성입니다. 네, 선생님,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19 이제 팬데믹 사태에서는 교육부에서도 이제 수행평가, 지필평가의 비중을 학교 교육청에 자율권을 줘서 권고사항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비중보다는 지필평가 비중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수행평가는 교과목별로 2개 영역에서 한 3개 영역 정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필평가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없이 기말고사를 한 번 보거나 기말고사가 없이 중간고사를 한 번 보거나 해서 횟수를 2회에서 또는 1회로 이렇게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수업 교육과정상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그 매달 수행평가나 지필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거든요. 부모님이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를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행평가는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말 그대로 수행평가는 아이들이 그 교과목에서의 전체 공부, 수업하는 과정의 전반적인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의 그 전체적인 이제 수업 태도와 성실도, 그 다음에 과제 수행 능력, 토론 토의나 뭐 포트폴리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아이들이 모든 활동에 대한 전 영역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지필평가하고 합산해서 교과목의 성적을 배점하기 때문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는 쌍두마차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입에서 수시와 정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시에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 교과 성적 관련 전형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성적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에서 교과 세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그 항목을 중요하게 또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수행평가를 하는 그 전 과정 속에서의 그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대입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평가에서 자녀가 어떤 점에 중점을 두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아이 혼자만 그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부모님들과 같이 수행평가의 그 학사 일정에서 어느 달에 언제 어떤 과목이 그 평가가 되는지를 충분히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수행평가는 그 아이들이 성실도나 태도나 교육 활동상의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예고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일 만약에 수행평가 어떤 과목이 이루어진다면 1주 전이나 2주 전에 미리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 성실하게 수행평가를 능동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짜면 충분하게 그 수행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긴 하지만 이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다 보니까 이 성적 관리에 너무 소홀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그 중1 때 보통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안 하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많이 안 하게 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중1은 이제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아이들이 꿈과 끼를 찾기 위한 진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네. 그거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아이들이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1 때 그 많이 준비를 안 하면 중2 때 올라가서 버벅거리고 좀 허우적대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2 때 따라가려면 중1 때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자극을 좀 많이 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학생들에게 고교 내신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수시 내신 관리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내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일부 학생들은 이제 정시 수능 위주로 가기 위해서 나는 내신 따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안 하고 정시만 준비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고1 때의 내신 관리는 수시나 정시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둘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나 학종, 다양한 전형에서 내신이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전 과목 다 골고루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아이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이 큰 틀에서 내신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요. 보다 상세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그 학교만의 색깔이 있어요. 네. 그 색깔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아이가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밑줄도 치고 좀 잘 정리를 해놓고, 그 미진한 부분은 오답 노트 같은 거를 정리하다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학습 플래너라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플래너의 일기처럼 아이가 그 플랜을 적어서 그거를 피드백을 받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기의 부족한 점이나 자기의 장점, 그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이끌어가는지 그것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면 내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1과 또 고등학교 1학년에 자녀를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전혀 다르거든요. 고1 때 올라와서 아이들이 이제 첫 시험을 봤을 때 아이나 학부모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학교 때는 상위권이나 중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하락했을 때 실망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믿고 지켜봐 주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무궁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고등학교 학교별 특성에 맞춰서 맞춤식 준비를 해주면 좋은 성적을 또 많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두 번 잘 보지 못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완주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